안녕하십니까? 조용하게 집중해서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지금 홍보 운동한다고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듣기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시끄럽지는 괜찮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비가 촉촉히 오고 있습니다. 네, 봄을 재촉하는 봄비 같은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좀 처지고, 자꾸 따뜻한 아랫목이 그립고, 파전을 붙여서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톤을 업해서 여러분들의 가라앉아 있는 마음을 한번 업시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에 컬러 테라피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테라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에 여러 가지의 상품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제품은 PT770 또 S132의 슈츠에 있는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색깔의 그런 컬러들은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거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컬러와 테라피가 합쳐져 있는 이 합성어인데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성질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육체와 정신의 피로 또는 심리적인 상담 이런 부분까지도 치유가 가능한 그런 테라피입니다. 근데 이 색상이라고 말하는 이 시각적인 자극은요, 뇌의 번영계를 통해서 대뇌피질을 활성화시키고 또 호르몬과 자율신경계 시스템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해요. 또한 이런 그 자율신경계의 시스템은 우리 각 장기에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 내부 장기의 건강과 기능에 있어서 현대의학뿐만 아니고 그 예전에 동양의학인 이 장부학에서도 깊게 심도 깊게 다루어져 있는데요. 이 한의학에 있는 12경락 거기에다가 인맥과 동맥을 프레스해서 14경맥이 있는데 이 경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그 흐름 조절은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락은요, 우리의 각 장기와 연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컬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락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또 내부 장기의 기능을 지원해주는 이 그 경락의 시스템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또한 장부와 연결되어 있는 색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지금도 현존에 있는 그 한의학에 나오는 이 황제 내경의 인체도에 있습니다. 이 인체 색채도에 보면 심장은 붉은 색깔, 폐는 이렇게 흰 색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죠. 바탕색이 흰 색깔이다 보니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폐를 주관하는 색깔은 컬러는 흰색입니다. 그다음 비위를 주관하는 거는 옐로우 색깔. 네. 그다음 뒤에 있는 담, 간 이런 부분들은 푸른 색깔, 초록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장의 기능, 은색깔, 그다음 밑에 있는 방광,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검은 색깔, 지금 요거 푸른 색깔로 되어 있지만 검붉은, 그 검은 색깔에 가까운
블루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색이 주는 파장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 색이 가진 치유의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들어오면서 우리가 빛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나사가 우주항공의 나사가 이제 우주를 탐험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빛을 가지고 치유로 갑상선 암 환자가 치유가 되어서 노벨의학상,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 빛을 치료하는 모든 기장비, 의료기의 기장비들은 병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안과에 가면 안질환을 있으면 안과에 가서 우리가 적외선 램프로 눈을 비추죠. 또 어디 이비인후과에 가면 벌리고 입 안에 목 점막, 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치료적인 부분들이 이 빛의 파장으로 치유가 되는데 이런 그 근적외선, 적외선도 근적외선과 원적외선이 있죠. 이 원적외선은 복사열로 인해서 이렇게 빛을 쏘아서 치료가 된다면 근적에서는 파장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스펙트럼을 보시면 빨간 색깔이 파장이 제일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효과가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색깔의 힘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가시광선에서 컬러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색깔이 파장이 굉장히 넓고 또 깊이 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양들은 호르몬뿐만 아니고요. 신진대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특히나 우리 몸의 인체에 있어서 몸의 균형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런 논문의 자료들이 정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오장육부와 관련되어 있는 컬러의 색깔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PT770 또 슈츠 132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컬러의 색깔들이 있죠. 어떤 거는 길게 패턴이 조금 넓고 길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짧게 되어 있고 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 장부의 에너지를 반영을 해서 이 진자 원리, 그러니까 반응 원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색깔의 분포도를 그 PD770과 S132에다가 투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부의 에너지를 우리 몸의 제일 안쪽에 밀착해서 안에다가 넣는데요. 자, 먼저 장부 폐 기능은요. 잠깐 물을 마시고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얼굴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장부예요. 엄지손가락을 관장하고 있고요. 내 엄지손가락이 미흡다. 그거는 나의 폐 기능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엄지손가락이 좀 이쁘게 생겼는데 나는 그럼 호흡기가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장은요. 겉의 피부를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폐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유지하는 이제 이 경락의 흐름을 유지하는 시간인데 이때에 각 장부에다가 수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뭐 운동장을 뛴다거나 이렇게 러닝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시죠? 네. 왜 그러냐? 이 폐는요. 새벽 시간에 각 장부에다 수분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찬 공기가 들어오면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시간, 찬 공기. 그래서 우리 코 안에는요, 코털이 너무너무 좋은 센서 기능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추면
하고 내뱉으면 입안에서 공기가 데워져서 코 안으로 점막으로 들어가고요. 너무 더운 날에는 그러면 차가운 바람이 나와요. 그 순간 0.2초 동안에 온도가 센서가 줄어들면서 코 안에, 그래서 1차적으로 코 점막이 폐로 들어가는 온도를 조정해주는 센서 기능이 우리 코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비장과 위장은 짝짓인데요. 이 아이는 주황색과 노란 색깔, 옐로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화 기능을 좋게 만드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비장과 위장이 좋지 않으면요,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이제 그 굵은 여드름, 그다음 기미, 그다음 모공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쪽 이제 그 옐로우 푸드의 색깔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소화기의 기능을 좋게 만들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심장, 빨간 색깔은 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심장과 소장은 빨간 색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보면, 어, 이, 그, 이 붉은 색깔의 정렬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붉은 색깔을 액이 타지 않도록, 네, 액의 기운을 막아주려고, 신랑 신부가, 혼례를 치를 때에 새색시가 얼굴 볼에 연지를, 이렇게 연지곤지를 찍고, 네. 그 다음에 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금줄을 쳐서 빨간 색깔 꼬추를 금줄에다가 달아서 액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했고요. 또 아기들이 돌이 지나기 전까지 예전에는 아이들이 일찍 그 사망, 여러 가지 풍토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영유아 사망률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넘어가라고 아기들 돌 때, 명절에 색동저고리 같은 옷을 입혔죠. 그래서 이 색깔이 우리 민족, 그다음 우리 옛날 선조들에게 줬던 그런 영향력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전에 뭐 풍속이나 이런 걸 보면 오방색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사찰이나 이런 데에도 보면 아주 그 알록달록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 색깔은 신장 에너지를 돕는 색깔인데요. 우리가 겨울에 보면 청천년 색깔의 옷을 잘 안 입고 대체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색깔을 많이 입으시나요? 검정 색깔을 많이 입으시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요, 신장을 보호하는 색깔이 검정 색깔입니다. 네, 그래서 검정 색깔을 잘 입고 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요, 이 검정 색깔이 탈색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장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콩팥, 배뇨기관이 떨어지기를 시작하고 하체의 근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저녁에 검정 색깔 또는 우리가 SM880 같은 경우를 안쪽에 검은 색깔을 입고 주무신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T770의 뒷부분에 보시면 거의 쥐색깔, 짙은 회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방광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컬러가 이쪽에 색채를 입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심포라는 장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심포는 우리가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놀부 심포, 심포가 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짙은 색깔의 남색깔은 이 심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그리고 삼초라는 것도 우리 한약에는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상초, 중초, 하초, 우리 몸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상초는 위에 행경막 위쪽으로 호흡기 쪽, 그 다음 중초는 소화기 쪽,
하초는 하단전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각 이 장부에 열의 에너지를 주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초가 있는 부분은 보라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의 색깔은 푸른 색깔이에요. 그리고 계절로 따지자면 지금처럼 봄입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얼어붙어 있던 그 겨울의 그 얼어붙은 땅에서 이렇게 쑥같이 새싹들이 그 추운 땅을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 그래서 가는 파란 색깔, 초록 색깔로 표현을 하는데 특히나 이 파란 색깔은요, 어, 어, 모세혈관이나 이런 확장증이 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근심 걱정이 많다. 또는 굉장히 내가 좀 성격이 예민하다. 그러면 블루 색깔의 옷을 안에 착용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모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먼저 이제 그 뇌 신경 중에 이 청각신경이 먼저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바깥 외부의 소리를 잘 듣고 있죠. 네, 그렇게 잘 듣고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어, 언어가 좋은 언어를 쓰지 않는다거나 모국어가 좋지 않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운다거나 네, 그런 거는 벌써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기들은 엄마와 이제 모태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가 이 탯줄이 끊어진과 동시에 엄마와 연결되어 있던 호흡으로 모든 영양분과 산소를 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절제됨으로 인해서 오는 굉장한 이런 그 상실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출산함과 동시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임산부들은 임신 5개월부터는 블루 색깔의 속옷을 입는다거나 스카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그 아이가 신생아 황달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간에서 담에서 담즙 형성이 역류되면서 황달 그 역류와의 신생아 황달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심한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 한 달 정도가 또 입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평소에 그 엄마 아빠의 생활 환경, 외부의 소리, 불안감 이런 것들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 색깔, 저도 오늘 안쪽에는 약간의 컬러의 블루 컬러를 한 거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안에 블루를 한번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신입생들 또는 신입 사원들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거나 그럴 때는 블루 컬러의 와이셔츠를 입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컬러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은요,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의 그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 신경의 릴렉스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요. 붉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감신경절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옐로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이렇게 단합하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 우리 축구 경기가 보러 가면 특히나 우리 한국 팀들이 잘 입는 유니폼 색깔이 어떤 거예요? 붉은 색깔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2002년 그 월드컵 때도 붉은 악마 왜 단결하고 승리를 이제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붉은 색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 붉은 색깔을 입으면 굉장히 교감신경절을 활성화시키고 이 블루 계열의 색깔을 입으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장은 은색깔이라서 우리 PT770에 그 자료가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노란 색깔 아까 푸드했고 검정 색깔, 보라 색깔. 네, 다음은 초록 색깔인데요. 우리 그 슬리밍고의 메인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신뢰감, 안정감, 그래서 자연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굉장히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집에, 자녀가 공부를 좀 열심히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초록 색깔의 컬러를 방 안에 좀 많이 이렇게 놔두시면 또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집의 기능을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렇게 이 오장육부와 컬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네, 보셨습니다. 네. 자,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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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경락 색채도가 나와 있는데 인체에는 이렇게 경락도에 맞게끔 색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PT770 그다음에 S131을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색깔들이 이렇게 경락도에 맞춰서 색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PT770을 다시 한 번 더 보셔서 그 패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색깔들이 많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PT710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형형색색이 있어서 너무 좀 창피하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안에 컬러 테라피에 아주 숨은 기술들이 담아져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까 임산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산달이 다 돼 오면서 몸의 하지의 부종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는 좀 느슨하게 PT770을 입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에너지가 딸리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나이 있으신 분들, 또 갱년기에 들어가면 또 몸의 에너지들이 급격하게 호르몬 대사에 의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입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S132 같은 경우에도요. 이 각각의 패턴들이 여기에는 시접 부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박음질 자체가 특수한 공법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고 실이 프랑스 실로 되어져 있어서 특히나 또 안에 소재가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와 접촉했을 때 굉장히 좋은데 밤에 꼭 착용을 하고 주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밸런스, 그다음에 장기 에너지들을 잘 내가 컬러를 입을 수가 있고 기술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 우리 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가 특허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하지를 잡고 있고 다리 경맥을 잡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인체에 있어서 근막이 엉덩이 부분을 통해서 다리의 양쪽 깊은 층과 얕은 층을 다리를 잡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도 다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PT770의 뒤쪽 후면부에 엉덩이 있는 엉덩 라인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W자처럼 안으로 엉덩이 근육이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 라인에다가 정확하게 엉덩 근육을 안쪽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 검정 색깔로 이렇게 딱 패턴의 띠가 나누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이 선들이 틀어지지 않도록 다리의 라인에 맞춰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안쪽에는 위경맥과 바깥쪽에는 이제 그 안쪽에, 그러니까 대퇴 안쪽에는 비장경맥이 있고 요 대퇴뼈 바깥쪽으로는 위장경맥이 있는데 많이 바깥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란 색깔 패턴이 중앙에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이 가운데의 선이 X자나 안쪽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하고요. 특히나 이 옐로우 색깔이 무릎 관절, 그러니까 무릎 통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위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기가 떨어지는 그런 나이대에 주로 무릎 통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잘 우리가 선천적인 부분들이 아닌 후천적으로 습식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장부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지는 이렇게 텐트의 건물처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 지면에서 잘 버티고 설 수 있도록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 옆쪽에 있는 부분은 담의 기능을 좋게 측면 라인은 외측, 다리의 외측을 잡아서 담의 경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보이는 거는 간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하복부 있는 부분에는 붉은 색깔로 이렇게 비뇨 생식기 있는 부분 장기들을 안정화 있게 잡아주고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소장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센스 기능.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영양 물질을 이제 섭취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맑은 것들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찌꺼기 있는 부분들은 대장으로 배출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소장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능에 맞게끔 입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어, 지금 특허 받은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시네요. 자, 이거는 오장육부와 컬러에 대해서 음식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붉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소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황색깔, 당근, 그 다음 카레, 그 다음 단호박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의 기능들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 화이트 색깔의 푸드는 우리가 또, 그 다음, 도라지, 배, 이런 것들은 폐기관지를 좋게 만들죠.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배즙 많이들 드시죠?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폐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검정 색깔 푸드는요, 신장 방광을 좋게 하는데, 특히나 검정깨, 흑미,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블루베리, 검은 색깔 보랏빛 나는 이런 부분들도, 신방광을 좋게 만드는 푸드입니다. 그리고, 푸른 색깔의 계열, 녹즙, 뭐, 브로콜리, 그 다음, 쑥갓 이런 것들은 간 기능을 좋게 하는데요. 그래서 남편분들 또는 아빠가 술을 많이 먹고 우리가 숙취에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많이 드시나요? 해장국 이런 거 드시기도 하지만 우리 그 복국 이런 거 드시죠? 맑은 국. 이런 거 맑은 국 드실 때 뭐를 넣어서 드시나요? 식초를 넣어서 드시죠? 그리고 꼭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미나리 같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봄이 만연할 때에는 우리가 봄나물을 어떻게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간의 기능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PT770, 그다음 슈츠에 있는 132를 보시면서 내 장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컬러 테라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부를 수고해주신 우리 차지연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그죠?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투성인데 오늘 또 굉장히 유익한 칼라 테라피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지를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스쿼트 할 건데요. 몸을 좀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스쿼트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를 켜고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일단은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요. 예. 자, 오늘도 스쿼트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스쿼트 시간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다려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또 칼라 우리 방향으로 SM880을 또 지금 착용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운동을 하시면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제 우리 정은상 마스터와 함께 33 스쿼트 하셨죠?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는 66번의 스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씩 6세트 하고 마지막 6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갑자기 또 66개 한다니까 이 카메라를 또 끄시는 분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10개 가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20개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지금 66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만큼 66개를 가능하면 한번 채워보십시오. 자,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네. 그대로. 다섯. 그렇지. 코어에 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포임, 셋, 내려가면 엉덩이를 쭉 탄다는 느낌. 네, 뒤꿈치로 밀어 올리면서 올라오기. 여섯, 올라오면 또 후, 후. 여덟,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잘하고 있습니다. 둘, 호흡 조절하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어 힘. 여덟, 아홉, 네 번째 10개. 하나, 둘, 긴장감 유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아홉, 다섯 번째 10개. 하나,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 힘, 여덟, 아홉, 여섯 번째 10개. 하나, 둘, 쉬면 더 힘들어요. 셋, 약하게 조금이라도 앉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부터 유산소 운동 같이 갑니다. 여덟, 아홉, 6개 갑니다.
하나, 후, 둘, 네 개, 셋, 세 개, 두 개, 마지막. 오케이, 66개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자, 숨 고르기 하겠습니다. 자, 호흡하시고, 숨 고르기. 자, 자료를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뱉으시고, 예. 호흡 조절하시고, 빨리 회복하십시오. 자, 땀나시는 분들 땀도 좀 닦으시고요. 물도 한 모금. 예, 김옥희님 66개 축하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건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이제 4월 달이 됐는데요. 플레이슬리밍고 앱에 대해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실무자들의 회의가 합니다. 수정 사항들하고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조금 이제 피드백을 해서 정식 출시를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출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월에 이제 바코드 일정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장소가 변경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새로 하는 지역이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드디어 우리 더 슬리밍거스들이 지금 지경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인근의 뭐 정읍, 남원 등등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까지 더 슬리밍거스의 행보가 활발하고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또 바코디 활용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창업 설명회입니다. 이번 달에는 큼직하게 크게 있는 대도시 위주로 첫 번째 대전에서 4월 15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에서 4월 24일까지 네 번의 지역별 창업 설명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성장과 또 나아가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창업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님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같이 커피도 한잔 하시고 예,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는데요.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일부 진행했고요. 바르게 잘 살아보자 138일차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호입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는 주제로 112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다산의 인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오늘 4월 벌써 3일인데요. 맹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밝히는 사람을 낮춰보는 까닭은 작은 것을 채우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사자성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일이 있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 네 가지 범주 내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네 가지들 중에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우리의 시간이 한정적이고 또 우리의 시간은 많은 일들을 다 하기에는 부족한 까닭에 중요한 일 위주로 우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맹자의 말씀은 그런 어떤 큰 범위 내에서의 우선순위의 개념보다는 그릇을 좀 키우자라는 얘기를 다산의 이야기를 빌려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상자에 큰 것을 억지로 담으면 부서지고 만다. 즉 그릇이 안 되는데 많은 것을 더 담으려고 하면 그 상자는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의 탐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나의 능력보다도 더 많은 걸 억지로 탐하는 욕심을 이제 탐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의 그릇을 아는 메타인지, 객관화시켜서 나라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 생각해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릇이 안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우되 우리들의 그릇을 키우는 노력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포인트 획득은 무엇입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은 무엇입니까? 투자나 일을 버는 활동, 즉 노동이든지 정신노동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창업이든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경제학 전문 용어로 경제활동이라고 부르죠. 우리들은 누구나 경제활동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는 건 뭐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겠죠. 또 큰 일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임금을 기준해서 급여를 받게 되고 시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원화라는 것은 한국은행,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 단위이죠. 근데 이 원화는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거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외국 가기 전에 뭘 합니까? 환전이라는 걸 하시죠. 환전을 하지 않고 원화만 들고 가서 거기서 밥을 굶는 경우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적은 돈을 모으든 큰 돈을 모으든 저축과 투자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축과 투자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고, 이 자본주의 시대는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겪었지만, 코로나 때 모든 이 경제 활동이 올 스톱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연준에서 돈을 찍어냈단 말이에요. 돈을 찍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돈을 많이 이제 푸는 대가로 또 많은 국가들이 각자 나라에서 또 부채를 짊어지게 됐다라고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개인의 부채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좋진 않은 영향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원화만 열심히 벌고 가만히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만 먹고 산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저축과 투자라는 행위를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저축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내 성향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원칙 몇 가지만 같이 좀 나누자면, 워런 버핏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불리는 타계한 찰리 멍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내 투자의 스승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존경한 분이고 거의 뭐 평생의 단짝이며,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을 영입하신 분이죠. 그래서 버핏이 뭔가 실수할 때도 멍거가 조언을 해서 어쨌든 서로서로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주에? 한 주에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삼성 주식이 지금 뭐 한 6, 7만 원 합니까? 그죠?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한 주가 거의 1억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런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한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럼 그들에게서 뭘 배워야죠. 그죠? 그런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기준과 원칙과 철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버핏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들이 아까 이제 다산 스승님과 맹자의 말씀에서 생각해봤던 욕심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진을 보는 거에 대해서 과한 욕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경제 논리에 맞는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먼 마진을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신들의 분수 이상으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진을 보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마진이라는 건 내가 어디까지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태산의 길은 목표를 낮추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뭐 수익률 50%, 연 200%, 300%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투자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워렌 버핏의 회사가 연간 투자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20%대예요. 투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20%대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 마진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20%, 아이, 뭐, 그렇게 투자 잘한다면서 20%밖에 못 먹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요, 목표를 낮추는 거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자로 뭐 3%, 4% 받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 4% 받는 것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왜 4%가 적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투자 원금이 적어서 그래요. 투자 원금이 적으니까 당연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4% 해봐야 뭐 몇십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게 억 단위로 가보십시오.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수입이 생기면 이 수입은 모두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입이 생기면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 통장으로 옮겨놓고 일정한 금액의 저축액을 달성하고 나면 그 돈을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다음 단계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을 수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빚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빚을 줄이지 않으면 결코 저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은요, 여러분들을 점점 빚쟁이로 만듭니다. 보험사에서 여러분들 지금 전화 옵니까? 약관 대출 받으라고 전화 오지 않아요? 보험 잘 내고 계시네요? 대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자꾸자꾸 무엇을 합니까? 광고를 해요. 뭐 저희도 기업이지만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제품을 PR,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모션을 해서 판매 촉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비를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소비는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일도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듯이 소비에도 꼭 필요한 소비와 필요하지 않은 소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없고 나는 무조건 필요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구두가 많아. 근데 오늘 지나다 보니까 예쁜 구두가 있는데 때마침 꼭 구두는 때마침 이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어머, 이건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걸 또 삽니다. 근데 집에 구두가 널려 있어요. 안 신는 구두들은 왜 그렇게 많고, 왜 또 그 구두는 그렇게나 이뻐 보여서 앞으로 내가 애용하는 구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날 들었을까요? 이건 소비에 대한 소비관과 물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생활관 같은 것들이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보면 구색을 갖추려고 하고 더 좋은 것들이 보면 그걸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디드로 이펙트. 자, 이 디드로 이펙트가 뭐죠? 디드로고 하는 사람이 여왕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왕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틀릴 수 있어요. 가구를 선물을 받아요. 이 가구를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의 집에 이 멋진 여왕으로부터 받은 가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쳐다보는 모든 것들이 이 가구와 견주어 봤을 때 자기의 옷부터 그리고 자기 주변의 집의 인테리어부터 모든 것들이 그 가구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가구에 걸맞는 소비를 자꾸 합니다. 이제 옷도 바꾸고 신발도 바꾸고 예, 좀 뭐 집에 있는 뭐 커튼도 바꾸고 뭐 굳이 안 바꿔도 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 뭔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다 바꿔야 되는 것 같은 효과.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디드로 효과입니다. 오늘 이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소비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판매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작은 돈, 그게 뭐 몇천 원부터 몇만 원, 적게는 뭐 몇십만 원까지의 또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에 평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집은 항상 더 좁아 보이고 더 넓은 집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디드로 효과의 아주 전형적인 폐해예요. 그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우리 사람이 와서 뭘 얼마나 들고 간다고 얼마나 큰 집이 또 대궐 같은 집이 필요합니까? 근데 집은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을 사람은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공간을 채우다 보니까 또 집이 좁아. 그러니까 또 더 큰 집, 더 큰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물건의 가치는 분명한데 내가 지금 이걸 쓸 의사가 없다면 나누거나 판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숨어 있는 그런 보물 같은 자산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 게임은 소비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끝으로 모건 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의 용어로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부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거고, 돈을 버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돈이 소비되지 않는 것이다. 다 같은 말인데요. 돈이 소비되지 않도록, 나를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핵심이 부자의 사고방식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들, 오늘 한번 다시금 가치를 매기고, 가치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간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